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은 많이 헷갈리는 개념일 거예요. 엣지 케이스랑 엣지 컴퓨팅,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AI를 구현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엣지 케이스는 어떤 걸까요? 엣지 케이스는 한마디로 시스템이 극단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입력 값을 만났을 때 예상과 다르게 동작하는 경계 조건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외적 입력이에요. 이거는 극단값이라든지 빈값, 특수문자 등. 왜냐면 특수문자나 이런 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을 때, 이게 엣지 케이스고요. 두 번째가 경계 조건, 최소값, 최대값, 범위, 이 한계, 이걸 넘어갔을 때.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이에요. 희귀 시나리오인데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치명적 오류를 유발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 치면 맑은 날, 그리고 시야 확보하기 좋은 날은 많아요. 그런데 흐리거나 시야 보기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날은 많이 없잖아요. 이런 날은 잘못하면 사고가 나. 이런 걸 희귀 시나리오라고 해요. 컴퓨팅은 뭐냐? 이거는 데이터에 생성되는 곳에서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서버 의존도를 낮추는 분산 컴퓨팅 패러다임.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초저지연이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엣지 컴퓨팅을 하는 이유가 민감 데이터를 로컬 처리. 이걸 공유를 잘못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시간 추론인데요. 이거는 AI 모델 현장 실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장 상황과 다른 공장 상황 달라요. 만약 같은 회사라도 공장이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장하고 저쪽 공장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기후부터 해가지고 날씨 조건 뭐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앙에 줬다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뭐 몇 초 되겠지만 이거는 컴퓨팅 처리할 때 많이 걸려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복구하는 데까지. 그래서 실시간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엣지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이 분야에서 사용하고요. 엣지 컴퓨팅은 인프라, 아키텍처. 엣지 케이스의 핵심 관심사는 비정상 입력과 경계 조건.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 처리 위치, 즉 로컬로 할 거냐, 서버에서 할 거냐. 목적은 엣지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엣지 컴퓨팅은 지연 시간 최소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엣지 케이스는 적용 시점이 개발 및 테스트 단계, 즉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고요. 엣지 컴퓨팅은 배포 및 운영 단계, 실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AI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AI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AI에서는 엣지 케이스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데이터 엣지 케이스, 모델 엣지 케이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시스템 엣지 케이스, 네 번째는 도메인 엣지 케이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엣지 케이스가 데이터 엣지 케이스예요. 학습 데이터에 없는 이상치가 나타난다든지 노이즈가 심한 입력, 그리고 클래스 불균형 데이터, 이런 게 데이터 엣지 케이스고요. 모델 엣지 케이스는 과적합된 특정 패턴, 그리고 분포의 입력, 적대적 공격 입력. 시스템 엣지 케이스는 동시 요청이 폭주할 때, 그리고 메모리 한계에 도달할 때, 비동기 처리 타이밍. 마지막으로 도메인 엣지 케이스는 문화적 맥락 차이, 다국어 혼합 입력, 전문 용어나 신조어. 왜냐하면 신조어가 들어오면 학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학습 못하면 신조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에러가 나버려요. 그러면 엣지 컴퓨팅은 어떻게 되느냐? 클라우드 계층에서는 학습이에요. 모델 업데이트, 모델을 훈련하겠죠. 그리고 엣지 서버 계층에서는 추론, 디바이스 계층에서는 센서나 IoT를 해가지고 데이터 수집,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AI에서 엣지 케이스 사례는 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은 역광이라든지 안개, 도로 위 이물질 등 학습 데이터의 드문 상황에서 인식이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안개. 특히 서울에서는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 같은 이제 해안가에서는 해무가 발생해요. 해안가 도로 가다 보면 해무가 발생하면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해무는 뭐 종종 일어나는데 그래도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비상 깜빡이만 켜도 인식을 해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심해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두 번째가 자연어 처리, 비속어, 신조어, 그리고 이중부정, 다국어 코드 스위칭 등 비정형 입력 처리 오류. 이런 게 LLM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초기에. 한국어도 챗GPT나 제미나 이쪽은 처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수집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신조어 같은 경우. 세 번째가 의료 AI예요. 이거는 희귀 질환이나 어떤 소수인종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진단 편향과 오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가면 아시아계, 특히 동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그러면 동아시아계 애기들 있을 거잖아요. 동아시아 애기들 특징이 뭐죠? 몽고반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소아과 의사가 진료받다 그러면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해버려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동아시아계들 많이 사는 곳은 직접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래도 덜해요. 몽고반점인 거 인식을 해요. 하지만 동아시아계가 많이 없는 쪽은 교과서로
보긴 했겠지만 실제로 본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컴퓨터 비전, 적대적 패치로 객체 인식 모델 혼란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I에서 엣지 컴퓨팅 사례. 이거 어떤 거냐?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차량 내 GPU에 여기서 실시간 객체 인식과 경로 판단을 수행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도로 가는 차가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특히 예를 들어 시골을 간다 그러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라인 센서 데이터를 현장에서 분석해서 물량을 실시간 감지. 원격 의료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환자 바이탈 사인 모니터링 및 이상 탐지하는 것. 스마트 시티는 교차로 카메라에서 교통량 분석 후 실시간 신호 제어를 최적화하는 것. 그러면 엣지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 증강. 희귀 사례를 합성 데이터로 보강해서 학습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안개가 엄청나게 짙게 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풍이 여름에 오긴 해도 강력한 태풍은 많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2003년에 매미 같은 거.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해서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퍼즐 테스팅. 무작위 입력해서 이제 자동 생성할 때 예상치 못한 경계 조건을 탐색하는 것. 세 번째가 앙상블 모델. 다수 모델의 합의를 통해 불확실한 입력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 불확실성 정량화, 모델 예측 신뢰도를 측정하여 낮은 확신 시 대체 경로 실행.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마지막인데요. 예를 들어 운영 중 엣지 케이스가 자동 감지하면 재학습하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엣지 케이스는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엣지 컴퓨팅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현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모델을 경량화해야 되겠죠. 기계 한 대 한 대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경량화되어 있잖아요. 그램 단위잖아요. 이런 것처럼. 두 번째가 하이브리드 추론. 간단한 추론은 엣지에서 하고요. 복잡한 추론은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가지고 하는 것. 분산 처리하는 것. 역할을 나누는 거죠. 세 번째가 연합학습. 각 엣지에서 학습 모델을 중앙 서버 없이 각 엣지에서 학습 후 모델 가중치만 공유하는 것. 네 번째가 컨테이너와 배포. 다섯 번째가 OTA 이렇게 하는 건데요. OTA 업데이트는 원격 무선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현장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러면 엣지 케이스와 엣지 컴퓨팅의 공통점과 접점.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엣지 케이스와 엣지 컴퓨팅이 만나는 지점은 바로 AI 신뢰성 향상, 실시간 대응 필요할 때, 그리고 리소스 제약을 고려할 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엣지 케이스는 테스팅 관점이고요. 소프트웨어 품질, 경계 조건 분석. 엣지 컴퓨팅은 인프라 관점, 분산 처리, 저지연 아키텍처. 즉 쉽게 말하면 AI가 있는데 AI는 엣지 케이스와 엣지 컴퓨팅 두 개 동시에 학습을 해야 돼요. 엣지 케이스를 학습하고 엣지 컴퓨팅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귀 사례 발생 그리고 이걸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 케이스, 엣지 컴퓨팅은 AI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거예요. 비교 요약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엣지 케이스 대응과 엣지 컴퓨팅 도입으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엣지 케이스 대응에는 학습 데이터 다양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거,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덕션 로그에서 실패 패턴 분석하는 것, 경계 조건 테스트를 CI/CD 파이프라인에 포함하는 것. 엣지 컴퓨팅은 지연 민감도 기준으로 처리 위치 결정, 그리고 모델 크기와 디바이스 자원 균형을 고려해야 되는 것. 클라우드와 엣지 간의 데이터 동기화 전략. 즉 클라우드도 데이터가 동기화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동기화를 할지. 예를 들면 엣지 컴퓨팅으로 해결한 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데이터 동기화하는 것.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은 어떤 거냐? 엣지 케이스는 AI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예요. 엣지 컴퓨팅은 AI 추론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 아키텍처 전략이고요. 이 두 개념은 AI의 실천 배포라는 공통 목표에서 상호 보완적이에요. 어느 게 위고 밑이 아니라 보완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엣지 환경의 제약. 이거는 새로운 엣지 케이스를 만들고 엣지 컴퓨팅을 최적화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엣지 컴퓨팅, 엣지 케이스가 많이 엣지 케이스, 엣지 컴퓨팅이 중요해져요. 왜 그러냐면 엣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수집한 데이터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나왔을 때 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면 내가 광안대교만, 부산의 광안대교 쪽만 해무가 심하다 이렇게 되면 광안대교 지나가는 것 환경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자율주행차에서 본다면 여기서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엣지 환경 제약은 새로운 엣지 케이스 만들고 엣지 컴퓨팅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엣지 케이스, 엣지 컴퓨팅은 개념은 조금 다를지라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